기본적인 통계 법칙으로부터 공학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추론과 가설 검증에 대하여 알아보고 표준적인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서 이론의 적용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계에 있어서는 항상 모집단이 있고 추출에 의한 표본 집단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같은 것을 할 때 전 국민 모집단을 조사할 수 없기에 표본을 추출하고 이 표본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로부터 모집단 전체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대문자 n개의 데이터이고 이것의 평균은 m, 분산은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표시하고 표본 집단은 n개의 데이터이고 평균은 x바, 분산은 s제곱, 표준 편차는 s 이렇게 표시합니다. 표본 집단의 데이터 수 n이 충분히 커지면서 대문자 n에 접근하면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같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예로 10개의 모집단에서 3개를 추출하여 표본 집단을 만들었을 때 각 집단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 보았습니다. 모집단의 분산을 계산할 때는 먼저 평균을 먼저 구하고 평균값과 각 데이터의 차이를 제곱한 모든 합을 대문자 n으로 나누어 분산을 구하지만 표본 집단에서는 n 빼기 1로 나누어서 분산을 구하게 되는 것을 주의하면 됩니다. 이 예에서 평균은 각각 5.5와 5, 분산은 8.25와 9 이렇게 계산되었는데 3개를 추출할 때 2, 5, 8이 아닌 다른 식으로 추출이 되었다면 표본 집단은 다른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2, 5, 8이 아닌 3, 5, 10을 표본 집단으로 했을 때의 평균값은 계산을 해보면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수가 n인 표본 집단들에서 각각의 평균 x바를 계속 구해보면 평균들의 평균, 이 표현을 주의하십시오. 평균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m이 되고 이 평균들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수가 4인 모집단에서 n equal 1인 표본 집단을 만드는 방법은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경우에서 평균값은 1357이 되겠죠. 이 평균들의 평균은 4, 이 평균들의 분산은 5입니다.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4와 5였기에 앞에 공식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역시 평균과 분산이 4와 5가 나옵니다. 데이터 수가 2로 표본 집단을 만들 때의 가지수는 6가지의 표본이 되고 3일 때는 4가지 표본이, 그리고 4일 때는 즉 대문자 n equal 소문자 n일 때는 1가지 표본이고 모집단과 같아집니다. 평균의 평균은 공식과 실제 계산이 4로 일치하지만 평균의 분산은 직접 구한 것과 공식으로 구한 것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예를 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즉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에 언급했던 공식에서 n이 커지면 표본 집단 평균들의 분산이 0으로 수렴하게 되며 이는 표본 집단 평균들의 분포가 평균들의 평균 m, 즉 모집단의 평균 근처에 가깝게 분포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것으로 대수의 법칙이 선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모집단에서 데이터 수 n인 표본을 추출하고 이 표본의 평균 x바와 표본의 분산 s제곱을 계산하고 난 후에 모집단의 평균은 m이라고 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데 이것이 s제곱으로 보게 됩니다. 위에서 구한 표본의 평균 x바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s제곱 나누기 n인
확률 정규 분포상에 x바 값이 위치하는 곳에서 확률 값을 갖게 됩니다. x바와 s제곱 그리고 스몰 n은 값을 알고 있지만 스몰 m의 값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집단은 평균이 m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 이퀄 s제곱 인 정규 분포이고 표본의 평균 x바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s제곱 나누기 n인 정규 분포일 때 z라는 변수를 도입하고 z는 x바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로 정의하면 z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분산이 1이니까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그 확률값이 미리 계산된 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확률값은 정규 분포를 적분하면 구할 수 있는데 전체를 적분하면 즉 전체의 면적을 구하면 확률이 1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모집단의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표본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가방의 무게 X는 평균값이 3.5kg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즉 변수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방의 무게가 3.1kg에서 3.5kg이 될 확률이 0.1915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표준 편차 시그마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표본 16개를 추출했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이 3.7kg 이하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방의 무게 X가 3.1에서 3.5일 확률 P는 이 X에서 3.5를 빼면 각각 항에서 다 3.5가 빼지죠. 마이너스 0.4고 X 빼기 3.5 0보다 작을 그럴 확률이 되고 여기를 다시 시그마로 나누어 주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0.4는 Z는 이거보다 크고 Z는 0보다 작을 이렇게 확률이 되는데 그 문제에 주어진 정규분포 표에 의해서 0에서 0.5 사이의 확률이 0.1915이면 마이너스 0.5에서 0일 확률도 0.1915입니다. 대칭이니까. 그래서 0.1915니까 여기서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0.4가 마이너스 0.5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표준편차 시그마는 0.8이 됩니다. 이제 표본 스몰 n 이퀄 16개를 추출하니까 이 표본의 평균 x바는 똑같이 평균은 3.5가 되죠.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고 분산은 n분의 즉 16분의 0.8의 제곱 이렇게 돼서 그 분산은 0.2의 제곱이 됩니다. 즉 정규분포 3.5, 0.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표본의 평균 x가 3.7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은 이 또 양변에 마이너스 3.5를 빼주면 x바 빼기 3.5보다 0.2가 같거나 클 확률 이렇게 바뀌죠. 여기에 이 표본의 x바의 표준편차 시그마 0.2를 나누었을 때 확률은 0.2분의 x바 빼기 3.5가 1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z바가 되고 얘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1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되죠. 그럼 표에서 0부터 1까지가 0.3413이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가 0.5가 되니까 즉 전체 절반 면적 0.5가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하는 값이 그 확률 값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집단에서 샘플 81개를 추출해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봤더니 평균은 100이고 분산은 30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때 95%의 신뢰도로 모평균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범위가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찾아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모평균을 m이라고 놓고 표본
집단의 분산이 모집단의 분산과 같으니까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은 3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표본 집단의 평균 변수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 변환식에 의해서 x바 빼기 m의 절대값이, 즉 x바 빼기 m의 절대값이 k보다 작은 그 확률이, 그러니까 오차가, 그러니까 절대값을 구했으니까 오차가 되겠죠. 오차가 k보다 작은 확률이 0.95가 돼야지 95%의 확률로 오차가 작은 m을 추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1번식이라고 놨을 때 양변을, 이 부등식의 양변을 그 x바의 표준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z바라는 변환 함수가 되고 이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죠. 표준 정규분포를 따랐을 때 그 확률이 0.95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z바는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적분을 했을 때 0.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k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그 시그마가 30이고 루트 n은 9가 되겠죠. 81개의 샘플을 추출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1번식이 x바 빼기 m의 절대값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그 확률이 0.95가 된다,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x바는 이미 평균을 계산했죠. 100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x바에 100을 집어넣고 이 식을 풀어보면 p 10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계산하면 93.467이 되고, 그거보다는 m이 크고 m은 106.533보다 작은 그런 확률이 0.9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으로부터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 등을 계산한 상태에서 몇 퍼센트의 신뢰도로 모평균은 얼마가 될 것인가를 추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거의 같은 문제인데, 사람의 머리 크기를 재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평균은 m이고 그것의 표준편차가 2.5더라. 근데 이제 숫자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 전체가 되겠죠. 이걸 전부 다 평균을 내가지고 m을 구할 수가 없죠. 표준편차만 하는 거예요. 이때 샘플을 n개의 샘플을 해가지고 표본 집단을 만들었을 때 그 표본 집단으로부터 평균을 구하면 실제 모집단의 평균과의 그 오차가 0.15 이내로 만들고 싶을 때 도대체 몇 명의 샘플을 구해서 집단을 만들면 되겠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2번 문제를 풀 때 K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었죠. 여기서 똑같이 샘플의 평균 변수 x바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똑같이 x바에서 모집단의 평균 m의 절대값, 그 오차가 0.15보다 같거나 작아야죠. 그럴 확률이 0.95 이렇게 되죠. 똑같이 여기서 k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n은 1067.11명 이렇게 됩니다. 즉 1067.11명보다 더 많은 샘플로 표본을 만들고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하면 모집단의 평균과의 그 오차가 0.15 내에 들어가는 정도의 평균을 구한 것이 된다. 이 확률이 9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제품의 평균 수명은 100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개발부서에서 막 연구개발을 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 신제품을 출시한 것을 막 다시 이제 그 신제품 출시한 것을 여러 개 출시했겠죠. 그러니까 샘플 생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표본 100개를 추출해가지고 평균 수명을 측정을 해봤더니 1030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샘플 100개, 표본 100개의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10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이 새 제품은 개선이 된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을 가설의 검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가설 H0는 새 제품도 개선이 된 것이 아니라 옛날과 똑같이 평균 수명이 1000시간이었어. 이게 이제 가설 제로고, 가설 1은 새 제품의 수명은 늘어났다. 1000시간이 아니라 훨씬 늘어난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풀이를 시작해 보면 새 제품의 표본 스몰 n은 100이 되겠죠. 그리고 평균과 표준 편차로부터 새 제품의 모집단,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 전체의 평균을 m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그때 표준 편차는 이 샘플 100개의 표준 편차랑 같이 1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그런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죠. 근데 이제 샘플의 평균을 구한 x바는 평균이 m이고, 왜냐하면 모집단이 m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분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기 집단이 됩니다. 자, 두 개의 가설 중에서 새 제품의 평균 수명도 1000시간이다, 이것이 참이다 라고 하면 x바의 평균 값은 m이 되겠죠. 그 m은 1000이죠. 1000인 이렇게 m, 그러니까 기존 제품의 평균 수명 같으니까 m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x바에서 1000을 빼고 그것의 이제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어진 값을 z라고 할 때, 이 z는 x바 빼기 1000 나누기 10 이렇게 되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0이 되니까. 근데 x바가 뭐였습니까? 1030이었잖아요. 1030인 x바를 여기다 대입하면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표준 정규분포에서 z가 3인 거죠. 그러면 중심값, 요 그래프의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이라는 데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이 z가 마이너스 1.645에서부터 z가 마이너스 1.645에서부터 1.645까지의 확률이 90%, 마이너스 1.960에서부터 플러스 1.960까지의 확률이 9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76부터 2.576까지의 확률이 99%인데 이 z가 3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 99% 보다도, 그러니까 2.576보다도 더 오른쪽인 3이니까 더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경우에 이 평균 수명이 1000시간이라고 하는 그 가설 0이 기각이 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 바로 전 문제에서 95%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Z 1.960을 썼는데 지금은 늘어난 거기 때문에, 한쪽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1.645를 사용해서 5% 유의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645까지가 95%가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6, 그러니까 0.05, 즉 5% 유의 수준이 되는 거고, 이 유의 수준이라는 거랑 뭐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평균 키가 141cm인 집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전수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줄넘기를 열심히 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줄넘기를 열심히 시킨 그 사람들 중에서
81명의 샘플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42.2가 됐고 표준 편차가 6.0이 나왔어요. 자, 유의 수준 0.05로 이 키가 정말 커진 것인지 검증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똑같이 가설 H0는 아니다, 기존과 똑같이 평균은 142이다, 아니다, 141보다 훨씬 커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H0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X바 변수는 평균이 141이고, 왜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81분의 36 이렇게 되겠죠. 표준 편차 6의 제곱이니까 81분의 36,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X바는 이제 X바 빼기 141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를 Z라고 변환을 하면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고 했죠. 이 Z는 X바가 141이 아니고 142.2니까 142.2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1.8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 그래프 정규 분포표에서 1.8이라는 게 찍히겠죠. 근데 0.05 유의 수준으로 검증하라 했으니까 Z가 1.645보다 1.8이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645까지의 확률이 95%가 되는데 그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커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연구소에서 뭐 새 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개선이 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문제가 되겠죠. 유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좌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